대기업 프라이드예요. 네. 삼성 프라이드, 삼성 브랜드를 버리기 어려워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 브랜드를 버리면 마치 죽을 것 같은, 네, 절대 죽질 않는데 죽을 것 같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제가 4개월간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그게 나에게 정말 유익했는가? 그 4개월을 정말 가치 있었던가? 라는 물음을 오늘 갑자기 해봤어요. 자,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케아 코리아의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1년 6개월간 일하다가 삼성 인사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삼성 인사부에서 링크드인이라는 그 소셜 웹을 보고 거기서 제 프로필을 보고 삼성 인사부에서 연락이 와서 나름 슈퍼 인재라고 해서 삼성 쪽으로 채용이 되었죠. 채용이 됐고 면접 한번 보고 운 좋게 채용이 들어가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인드로 갔어요. 자, 대기업 삼성이니까 라는 생각에 한번 가봐야겠다. 뭐 배울 게 있겠지. 그 브랜드는 브랜드 파워라는 것도 무시 못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가보자. 내 인생에서 뭔가 배울 게 있겠지라는 심각한 착각을 하고 막연한 생각에 들어갔어요. 자, 가서 느낀 그 답답함과 그 가슴이 쫙 쪼여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저처럼 골수 외국계 기업의 이 유연함을 자유로운 영혼을 느끼던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에피소드 3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왜 나왔는지라기보다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들 중에 이 현실, 우리 기업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뽑아봤어요. 뭐 4개월 있었지만 있을 건 다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기업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소통. 그 소통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것은 회의 문화. 회의를 합니다. 주간 보고라는 회의를 하는데 그 주간 보고라는 회의는 위에 그룹사에 보고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들을 부서별로 취합하는 거고 저희 팀에서도 그룹 회의를 하는데 그 부서장 밑에 거의 20명, 30명 정도가 있지요. 각 팀별로. 일단은 회의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네, 깝깝하고요. 일단 팀장이 이야기를 하면 중요한 업무 보고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그 보고를 위해 뭔가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것이지 뭔가 그 팀원들의 그 팀별로의 고충이나 뭐 어떤 성과나 뭐 어떤 건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보고를 위해 잠깐 모여서 그 윗사람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청취하고 그한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그룹에서 그 팀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더 조리 있게 답변을 하거나 대답을 하거나 뭔가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보고를 위한 대답과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만이 오갈 뿐 더 이상의 어떤 것은 없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집단이거든요. 뭐 유명 대학의 석박사들, 해외 대학의 석박사들이 즐비한 그런 집단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의 현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 그 소통의 일환이 바로 보고 문화인데, 보고 문화 엄청납니다. 보고의 형식은 정말 아름답게 줄임말과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좋은데, 문제는 합리적인가 합니다. 합리적인가. 그런 간단한 보고를 함에도 그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데 쓸어가는 공수와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는 그런 게 바로 대기업 문화더라고요. 그런 외국계 기업의 보고라는 것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요. 보고를 위한 보고는 거의 없고요. 과거의 이야기를
포장을 해서 연장시키면서 이번 보고에 포함시켜서 그 보고를 위한 보고의 하나의 항목으로 넣어주는 그 엄청난 스킬도 보았습니다. 네, 정말 이 형식성, 이 보고를 위한 보고, 예, 그거의 극치를 보았지요. 자, 두 번째는 관리의 측면입니다. 아, 정말 예, 관리의 기업답게 KPI를 엄청 잘 관리를 하죠. 심지어는 흡연율까지 관리를 하고 있으니 대단한 기업인 건 맞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예요. 다만 제가 정말 어이없었던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저는 제가 기업에 잘 안 맞기 때문에 퇴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퇴사를 이야기를 한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의 퇴사조차도 KPI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를 6개월 이전에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떤 시점 6개월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처럼 빨리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윗사람의 KPI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퇴사를 하기 위해 직원이 찾아갔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아니면 그 직원의 입장에서 무언가를 고려하기보다 저를 붙잡는 건 아니고 좀 더 몇 개월만 더 다닐 수 없냐라는 이야기에, 저는 이미 다른 회사에 가기로 해놨기 때문에 몇 개월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이유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일찍 나가면 그 윗사람의 KPI가 깨진다. 그게 원인인데 정말 한 방 맞은 것 같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그만두는 거 문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느냐를 좀 먼저 봐줄 수 없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제 이기심일지 몰라도, 어쨌든 KPI 때문에 몇 개월 더 다닐 수 없느냐는 얘기를 했을 때, 아예 붙잡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세 번째, 제가 중간에 있을 때 지인을 통해서 아는 어떤 지인, 다른 분을 통해서 연결받은 분이 거기 재직 중이었었는데, 그 친구랑 나이가 같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다가 그 친구도 이직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힘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직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야, 그게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 이직 준비를 할 만한 정신적인, 시간적인 여유를 잘 안 주는 것 같고요. 그를 가로막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대기업 프라이드예요. 네. 삼성 프라이드, 삼성 브랜드를 버리기 어려워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 브랜드를 버리면 마치 죽을 것 같은, 네, 절대 죽질 않는데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또 하나는 연봉 수준을 봤을 때 그래도 대기업의 연봉 수준은 쉽게 맞춰줄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을 해서는 쉽게 옮기기 어렵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종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 친구의 이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좀 약간 좀 답답함을 느꼈죠. 정말 이렇게 답답한 조직이면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능력이면 다른 곳에서 능력을 펼쳐도 다른 외국계 기업이나 다른 기업에서 뭐 리더가 되든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거는 뭐 연봉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대기업 브랜드, 대기업 프라이드라는 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막상 나가면 대기업 프라이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그 제가 짧게 느꼈던 그 대기업에서의 에피소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돌아간 외국계 기업에서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플렉서블한 근무 형태와, 뭐 지금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무 시간으로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기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더 낫다라는 거지. 예,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에서
그것들을 들여다봐야지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일부분만 봐서는 어떤 부분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취업 이직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지, 단편적으로 대기업보다 외국 기업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더 나은 건지 다른 옵션이 없는지, 하여튼 정답이 없는 것이 이런 취업 이직인 거죠. 왜냐하면 그 취업 이직도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인생이 정답이 없듯이.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잠깐 드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